네. 우리 사회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소외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인문사회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 박중훈 선임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박충훈입니다. 저는 인문사회 기반 융합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 중요성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뭐 좋은 주제 발표와 여러 토론들이 있으셔서 저는 융합 연구 방식과도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융합 연구가 그동안 그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 수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엄청난 규모의 융합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간의 융합 연구를 조금 반성해 보자면 조금 그 융합 연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특정 영역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좀 융합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융합 연구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가 접목이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들을 보면 그 중심점이 인문사회 기반과 과학기술의 딱 중간 영역에서 이루어진 융합 연구라기보다는 과학기술 중심이거나 또는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 연구가 이루어졌던 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이제 향후의 그 융합 연구의 방향은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가 중심을 이루는 지점에서 진정한 그 융합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진행됐던 융합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앞에서 라이먼 교수님 발표하실 때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과제 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과학기술 쪽에 조금 많이 치중돼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융합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인문사회 기반의 비중을 조금 더 조정을 함으로써 그러한 비중을 균형 있게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냐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융합 연구를 할 때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같이 연구에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그 연구자의 확보의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 융합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구진 구성에 있어서도 그 인문사회 기반의 연구자와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자가 균형 있게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지식을 창출해내는 그런 방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연구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한 다음에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연구 진행 방식에서도 조금 변화를 가져오면서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연구진을 중간중간에 그 이슈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 진행 방식의 개방성도 우리가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융합 연구라는 영역은 특히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출발은 뭐 동일한 지점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도착하는 연구의 그 결과물인 도착 지점은 융합 연구를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 특히 그리고 또 융합 연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 연구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의 연구 과제를 처음부터 출발시켜서 끝까지 결과물을 보려는 그런 시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동시에 같은 출발점에서 여러 개의 과제를 출발시키면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페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도 연구를 진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융합 연구의 다양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중훈 선임 연구위원께서는 인문사회 융합 연구의 바람직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허승욱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단국대 허승욱 교수입니다. 먼저 융합연구센터에서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열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사전에 이제 자료 두 분의 오늘 훌륭한 발표 자료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었고 오늘 그 주제 발표에서도 좋은 말씀을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2020 융합연구 심포지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부제가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의 브랜드 사업화 이렇게 이제 달아져 있는데 제가 이걸 참 여러 번 곱씹어서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인문사회 기반이라는 말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제 제 전공 분야는 경제학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인문사회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부제가 의미하는 바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연구라고 하면서 치중되어져 왔던 것을 이제는 좀 인문사회적 관점과 기반으로 좀 더욱더 옮겨가보자 하는 그 취지는 저는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왔던 문제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왜 굳이 인문사회 기반, 과학기술 기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라이먼 교수님도 그 발표에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과제 수라든지 또는 연구비의 규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인문사회 기반이 이제 적어왔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구 과제들을 보게 되면은 인문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생활과 그리고 우리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의 이 바탕과도 같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융합연구를 이전하기 이전에 그러면 융합적이지 않았던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미 융합적이었으나 이 융합적이었는데 이것을 더더욱 그 효과들을 좀 이렇게 높여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융합연구라는 마치 어떤 새로운 분야를 이야기처럼 되는데 이것은 좀 오히려 우리 융합연구의 취지와 방향성을 오히려 축소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융합연구의 방향성은 뭐겠는가? 저는 좀 전에 우리 박창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컨텍스트가 주요하고 그리고 그 컨텍스트에 따른 좀 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창출되는 성과들 이것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과학기술 기반이냐 아니면 인문사회 기반이냐 이것을 너무 굳이 막 그렇게 따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융합연구센터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말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융합연구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제가 느낀 바를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학에서 이번에 올해에 미래융합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취지는 지금 우리 이렇게 융합연구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그리고 연구재단의 취지와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융합연구원이 출범을 하고 나서 제일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그 연구자들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자들 간에 뭐 우리말로 띄엄띄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문과 이과로 살아온 뭐 저희들 세대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의 어떤 이 문화적인 어떤 이해들 속에서 사실 뭐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사고하는 방식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지금 미래융합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어떤 서로 다른 분야의 학제의 경계들을 허무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과제들을 자꾸 만들도록 해주는 일이 그 중심인데 뭐 예를 들자면 과제와 비슷한데 그 과제의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묻지마 과제입니다. 대신에 다른 연구 분야의 융복합 분야의 연구자들이 몇 명 이상 모여서 어떤 연구 과제들을 기획하고 제안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같이 식사를 뭐 얼마를 했건 뭐 누구를 들어서 같이 세미나를 듣고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거를 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묻지 않는 뭐 그렇게 뭐 학교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터라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큰 그런 예산들을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지금 뿌리는 일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기는 하지만 차제에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안 그래도 좀 전에 그 융합연구센터에 관계하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우리 융합연구센터에서 과제 편성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자단의 기존의 어떤 편성 기준과 별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여쭤봤었는데 사실은 지금 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융합 연구의 새로운 옥동자를 위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융합 연구 추진에 있어서의 좀 혁신적인 방법들 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은 이 융합 연구의 보다 큰 성과를 저는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어떤 만들어지는 그 연구 환경이야말로 융합 연구의 가장 소중한 기반이 아닐까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분 우리 교수님 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인문사회 기반 융합 연구의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방법론,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토론의 주제는 인문사회 기반 융합 연구의 브랜드 사업화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브랜드 사업화 쪽에는 좀 언급이 안 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우선 브랜드 사업화 하면은 산업화라든가 또는 상용화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창규 교수님? 네,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4차 산업혁명을 실제로 지금 그 수행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려고 하는 그 기업체 사례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브랜드 사업화, 그러니까 브랜드의 개념을 일단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는데 제가 저도 이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개개인이 외국에 나갔고 뭐 IT 융합을 전공했다라든가 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존경을 받거든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상석으로 제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아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구술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융합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제가 융합이라는 그 연구 계획서를 써가지고 프로젝트를 수주한 게 한 20년쯤 전부터거든요.
연구 성과물이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존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뭐 연구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이제 누가 좀 꿰서 글로벌 시장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까지 나간 본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빨리 좀 그 혁신적인 도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이 좀 나섰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반 구슬들은 지금 뭐 새로운 걸 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그것보다 있는 거 찾아가지고 사업하는 게 더 훨씬 가능성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정부나 또 이런 그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 건의 사항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이나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주로 3차 산업혁명 때까지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팔로잉 하는 모델들, 리스크가 좀 적은 모델들, 성공 사례가 있는 모델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한다든가 우수한 연구 집단이 모였을 때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결과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라고 이사벨 여왕이 허락해 준 게 아니고요. 황금을 캐오라고 해서 허락해 준 거거든요. 근데 황금은 못 캐오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벨 여왕은 그런 콜럼버스를 벌하지 않고 출항을 4번을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부의 지원 정책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우수함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 지원 4.0, 인더스트리 4.0만 할 게 아니라 뭐 정부 지원 연구과제 4.0 뭐 이런 걸 빨리 좀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남들 잘했던 거 따라가는 연구 정도밖에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아주 탁월한 발표 그리고 또 네 분의 토론을 잘 들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서양의 어느 나라보다도 융합 연구에 능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음식만 하더라도 우리는 발효식품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료를 그냥 섞어 놓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서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식품이 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앞으로 좀 전망이 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와 또 네 분의 토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분위기에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강연과 토론을 통해 인문사회 기반 융합 연구의 중요성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이 시간이 인문사회 기반 학제간 연구자들에게 많은 동기부여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심포지움을 시청해 주신 모든 연구팀들과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한국영상대학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학제간 융합연구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시청해 주신 연구자님들께서는 온라인 만족도 조사가 배포되면 꼭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